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공대남자 책일공입니다. 저번 주엔 대학교 기말고사였어요. 벌써 기말고사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이번 년에 반이나 흘렀다는 뜻이겠죠. 와,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여러분의 올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했어요. 거의 누워서 지냈어요. 좋아요. 뭐가 됐든 건강한 게 최고죠. 요즘 백신도 많이 접종 시작하던데 꼭꼭 접종하시길 바래요. 반년이 지났더라. 여러분은 올해 목표 같은 게 있었나요? 돈 벌기? 맛집 많이 찾아보기? 뭐가 됐든 꼭 이루셨길. 아직이라면 나머지 반년 동안 천천히 이뤄가시길 바래요. 다 잘 될 거예요. 저는 구독자님들을 늘려서 더 많은 분들께 힐링을 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벌써 300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셨더라고요. 와,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책과 목소리로 편한 휴식을 드려야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어제 간만에 밤에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문 열어두고 빗소리 들으면서 시원하게 잘 수 있었어요. 소나기 하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빈대떡, 소설, 비냄새, 비소리? 저는 벚꽃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제가 벚꽃 되게 좋아해서 군복무 하러 가기 전에 부산 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데 소나기와 벚꽃엔 되게 슬픈 전설이 있어요. 저한테만 해당되는 전설이고요. 매년 그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을 보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쯤 하필 봄비가 내리는 시기잖아요. 꼭 제가 보러 가려 하면, 아니면 한번 보고 또 보러 가면 봄비가 내려서 벚꽃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슬픈데 예쁘게 떨어진 벚꽃이나 아직 달려있는 벚꽃 보면서 막 위안 삼고 그래도 이쁘다 이러면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그것은 벚꽃 같은 사랑이었다 라는 책이고요. 남자 주인공이 벚꽃 알레르기라는 것이 있어요. 정말 벚꽃 알레르기는 아니지만 읽다 보면 왜 그런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설명해드리면 재미없기 때문에 약간 맛보기식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이제 곧 봄이네. 빨간 책가방을 등에 메고 내 앞을 걷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다. 정말이네. 여자아이 옆을 걷는 것은 분홍색 책가방을 등에 맨 또 한 명의 여자아이. 잘 보니 그 책가방 측면에는 벚꽃 자수가 놓여 있었고 꽃잎이 몇 장 흩날리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다. 나 벚꽃 엄청나게 좋아해. 분홍색 책가방을 맨 소녀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나무들을 올려다보고 평범한 풍경 속에 벚꽃의 색채가 보이는 듯한 음색으로 그렇게 말했다. 나도 정말 좋아해. 매년 봄이 되면 다 같이 꽃 구경을 하러 가. 아빠랑 친척 아저씨들은. 계속 듣고 있던 그녀들의 목소리는 멀어져 가서 내 귀에는 닿지 않게 되었다. 그건 내가 걸음을 멈췄기 때문이다. 옆을 흐르는 강의 방죽에는 뱀밥이 자라고 클로버가 불쑥 얼굴을 내민다. 포근한 봄 기운과 잔잔한 바람이 주변 풍경을 감싸고 있었다. 완전히 작아져 버린 그녀들의 빨간 책가방과 분홍색 책가방이 봄철에 피는 꽃처럼 보였을 무렵 나는 조금 전에 들은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제 곧 봄이네. 나 벚꽃 엄청나게 좋아해. 봄이 다가와 꽤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도 내 손끝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워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꾹 쥐었다. 매년 아무리 저항해도 봄은 온다. 내게 있어 우울한 봄이. 제1장. 오전 10시 반. 나는 평소처럼 캠퍼스 안을 젠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복도 쪽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바람에 흔들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내 귀에, 실록의 숨결이 내 눈에 닿았다. 갓 20살이 된 대학교 2학년의 2월 하순. 봄을 고대하고 있는 것만 같은 포근하고 기분 좋은 경치를 바라보며 나는 리포트를 한 손에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이 리포트를 치카모토 교수님께 건네면 나는 떳떳하게 자유의 몸이 된다. 봄방학에는 뭐랄까? 평소보다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문득 복도 창문이 열린 채라는 걸 알아차렸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복도 창문으로 다가가 열려있는 창문을 살짝 닫으려고 손을 뻗었다. 또 닫는 거야? 기분 좋은데. 그때 아직 반도 채 닿지 않은 상태인데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들은 적이 있는 목소리였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그곳에 있는 건 세리자와 아야카였다. 안녕.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나머지 절반의 창문을 살짝 닫았다. 역시 닫는구나. 그녀가 입가에 손을 대고 웃으며 말했다. 내 행동 같은 건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생각한 것을 그대로 입에 담는 세리자와 아야카의 이 성격은 역시 싫지 않다고 느꼈다. 그녀는 나와 같은 대학, 같은 학부의 학생이다. 긴 검은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인 그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라 모델 같은 분위기를 띠고 있다. 자신의 미모를 깨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꾸미지 않는 성격이 그녀의 매력이리라. 그녀와 알게 된 건 2년 전 4월, 갓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심리학 강의를 듣고 있었을 때 대강의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게 그녀였다. 그녀는 나와 같은 긴 책상 가장 끝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그때 헤어스타일도 긴 검은 머리였다. 그녀는 긴 머리를 한데 묶고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잠깐 바라본 뒤 살며시 말을 걸었다. 저기, 네? 나? 라고 묻고 싶은 듯한 눈으로 이쪽을 본 그녀.
그녀의 그때의 눈동자를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창문 닫아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갑자기 건 말에 그녀는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창문을 통해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나부꼈다. 그녀의 배경에는 화창하게 갠 푸른 하늘과 선명한 벚꽃이 있다. 그 그림 속의 꽃잎이 바람에 하늘하늘 흩날리며 떨어져 갔다. 아름답네 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나는 당황했다. 그리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이 애한테 부탁하지 말고 스스로 창문을 닫자. 반대쪽으로 나가면 금방이다 라고. 그녀는 초조해하는 내 표정을 알아차린 기색도 없이 교수나 다른 학생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었다. 어째서 닫는 거야? 기분 좋은데. 자기 안을 지나간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입 밖에 내고 있다. 뭐 그렇긴 한데 겨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 참인데. 유감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 보이는 표정을 짓고서 무의식적인 행동이리라 살짝 입술을 삐죽거리는 그녀에게 나는 말했다. 저 벚꽃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풍향이 이쪽으로 바뀐 것 같아서 조금 전부터 대량의 꽃가루가 들어와 괴로워서요. 정말이야? 벚꽃 알레르기라니. 그런 알레르기가 있구나. 미안해. 몰라서. 처음으로 그녀와 이야기하고 처음으로 내 체질을 털어놓은 것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듯이 표정을 흐리고는 재빨리 일어섰다. 그리고 활짝 열린 창문을 닫아주었다. 나는 속으로 한숨 놓았다. 이걸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한순간 나는 다시 당황했다. 그건 그녀의 행동이 내 상상을 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앉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창문만. 나는 그런 의도로 부탁한 것이었으나 그녀는 대강의실 계단을 끝까지 내려가서는 가장 아래쪽 창문부터 순서대로 닫았다. 그리고 대강의실 한가운데에 앉은 내 자리마저 지나쳐서 가장 위쪽 창문까지 순서대로 닫아갔다. 설마 대강의실의 모든 창문을 닫아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다못해 내 근처의 창문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했던 나는 그녀의 예상 밖의 행동에 뭐라 말을 건네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계속해서 창문을 닫는 그녀의 뒷모습을 아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학생이나 수업을 계속하는 교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위는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 와중에 주위에서 수근수근하는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학생들이 말하는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지만 다들 그녀 쪽으로 시선을 향하면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건 아름다운 그녀에게 보내지는 선망이나 동경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분명 뜨뜻미지근한 교실 속 공기를 가두는 것처럼 창문을 닫는 그녀에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될 거였다면 역시 처음부터 스스로 닫을 걸 그랬다. 창문을 전부 닫은 그녀는 빙글 돌다시피 이쪽을 향하고는 후회하는 나에게 최고의 미소를 보이며 말해주었다. 이걸로 괜찮아?
라고. 그 순간 견고한 내 마음의 벽은 활짝 열렸다. 벚꽃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거북했던 내 앞에 세리자와 아야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 나타난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그녀와 나는 선택 수업에서 싸고 맛있는 학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 캠퍼스 안의 회색 소파에서, 편의점보다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자판기 앞에서 우연히 만날 때마다 서로 말을 걸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나와 그녀가 친구가 되고 나서 이제 곧 2년이 지난다. 아직 벚꽃 안 피었는데, 그녀가 복잡하다는 듯이 인상을 찡그리고는 말했다. 왠지 모르게 그냥 닿는 걸 깜빡하지 않도록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얼버무렸지만 세리자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치이는 언제나 창문을 닫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럴 리 없잖아. 우리는 웃으면서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도 리포트로 짐작되는 것이 있다. 이 근처에 볼 일이 있다는 건 나와 마찬가지로 심리학부의 치카모토 교수님한테 가는 것이리라. 알레르기는 평생 안 나? 옆을 걷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봤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말하며 복도를 힐끔 봤다. 길게 이어지는 복도의 창문은 어느 것이고 전부 활짝 열려있다. 전부 닫으며 걷는 건 정신이 아찔해지는 작업이다. 아니, 아직 봄이 아니니까 닫지 않아도 괜찮지만, 봄이 가까워지면 내 마음은 불안해져서 창문을 보면 닫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다. 그 버릇을 달고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된다. 벚꽃 알레르기의 증세가 나타난 게 마침 10살 때였다. 그녀는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나의 심리 상태를 알아낸 것처럼 넌지시 말했다. 역시 신경 쓰여? 이제 곧 벚꽃의 계절이니 말이야. 그렇지. 솔직히 대답하자 그녀는 하얀 숄더백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꺼내 건네주었다. 마스크? 어째 낯빛도 안 좋고 마스크라도 쓸래? 조금은 진정될지도 몰라. 고마워.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마스크를 썼다. 우와. 마스크를 쓴 내 모습을 본 그녀는 정색하고 놀라더니 잠시 후 배를 움켜쥐고 웃기 시작했다. 과연 평소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 뭐야? 원래부터 안 좋은 인상이지만 지금 얼굴은 지독해. 제일 지독한 건 너의 그 말이야. 라고 나는 생각했다. 널 보고 인상이 안 좋다고 하는 건 세리자와 아야키 정도지. 오늘도 옆자리에서 곱빼기 정식을 먹는 건 무라야마 요시키, 내 친구다. 이치 타카야. 세리자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다. 그날의 강의가 전부 끝나 정문을 나섰을 때 새된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나는 쪽에는 세리자와 아야카가 서 있었다. 지금 가는 거야? 부드러운 봄바람에 온갖 나무들의 우듬지가 흔들리고 그녀의 검은 머리마저도 나부끼고 있었다. 세리자와 아야카는 긴 머리카락을 높은 위치에서 묶고 있었다. 묶은 그 머리가 마치
말의 꼬리 같다고 느껴졌다. 그러고 나서 과연 포니테일이라는 건 이 헤어스타일을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 그래. 그녀의 질문에 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보면서 대답했다. 세리자와는? 지금부터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어디서 하는데? 카페야. 최근에 역 근처에 생긴 시나몬이라는 카페. 폭신폭신한 수플레가 유명한 가게야. 물론 알고 있지? 몰라. 정말로? 거짓말할 필요가 있나? 확실히 없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씩 웃었다. 평소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묶인 검은 머리카락이 출렁 흔들렸다. 가게도 모르고 수플레도 몰라. 수플레도 몰라? 모른다니까. 정말로 도내 대학생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깔깔 웃었다. 나는 유행에는 어둡고 여자애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도 생각했다. 여자친구랑 안 가? 여자친구? 없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뭘까? 우리 둘을 둘러싼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라고 말한 뒤로 세리자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나 역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얇은 회색 얼음으로 뒤덮인 공기는 잠시 후 금이 갔고 그 틈새로 완전히 가라앉은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무겁고 어색한 공기였다. 뭔가 쓸데없는 말이라도 했나? 자기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내 머리는 불현듯 다른 걸 떠올리고 말았다. 어느샌가 우리는 캠퍼스 뒤로 뻗은 샛길, 양옆으로 이어진 벚나무길 근처를 걷고 있다는 것을. 여기 가려면 이 길을 곧장 걷는 게 가장 빠르다. 그녀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역 앞이라 했으니 이대로 쭉 걸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리라. 하지만 나는 평소에 이 길을 이용하지 않는다.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줄곧 벚나무길로 이어지는 길을 이용하지 않도록 피해왔다. 나는 벚꽃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벌써 10년 가까이 벚나무길을 걷지 않은 것이다. 평소에 벗으로 통학하는 세리자와는 이 앞에 있는 벚나무길을 모르는 걸까? 그게 아니면 깜빡한 것뿐일까? 답답한 공기에 둘러싸인 채 계속 걸었다. 그녀와의 응어리를 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심장 소리는 속도를 더했고 살짝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곧 벚나무길이 보인다. 스스로 벚꽃에 다가가는 건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만큼은 피해야만 한다. 세리자와 그녀와의 대화가 없어지고 몇 분이 지났을 무렵 나는 겨우 말을 꺼냈다. 나 서점에 들르고 싶으니까. 그럼 나도 같이. 그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나는 말하고 말았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 그 말만 하고 서점이 있는 빌딩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저질러 버렸나? 크게 한숨을 쉰 나는 아무도 없는 거실 소파에 누웠다. 불현듯 세리자와 아야카의 쓸쓸해 보이는 눈동자를 떠올리고 또 한 번 한숨을 쉬었다. 이런 짓을 하니까 다가가기 어렵다느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아우라가 나오고 있다는 등의 여러 말을 듣는 걸까? 나는 자진해서 남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쓴 웃음이 훗 새어나왔다. 봄이 되면 나는 겁이 많아진다. 그리고 엄청난 거짓말쟁이가 된다. 나는 사실 벚꽃이 거북할 뿐 벚꽃 알레르기가 아니다. 벚꽃 알레르기라는 건 그럴듯하게 생각해낸 거짓말이다. 그걸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은 없다. 벚꽃이 원인이 되어 힘들어지는 건 몸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을. 나는 벚꽃이 거북하다. 10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여기인가? 이제 곧 봄방학에 접어드는 대학 2학년의 3월. 모든 리포트 제출을 끝내고 강의도 전부 끝나 남들보다 먼저 봄방학에 들어갔다. 요시키는 학교에 틀어박혀 아직 제출하지 못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모양이다. 방학 전이 되면 학생들은 어느 한쪽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언제나 생각한다. 나처럼 뒤로 밀어두지 못하는 유형과 시간이 아슬아슬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유형. 나는 흉내도 못 내지 싶은 것이 요시키 같은 유형의 방식이다. 하지만 요시키 같은 유형은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엄청난 힘이 나오는 모양이다. 그 힘은 특히 자신의 잠재 능력마저도 끌어낸다고 어떤 책에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내게서는 나오지 않는 그 힘을 조금 부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한테는 물이 일어나 밀어둔다니 상당한 스트레스가 된다. 학교에 틀어박혀 리포트 상대로 머리를 감싸는 요시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향한 곳은 역 앞의 카페였다. 여기 수플레 맛있었지. 역시 잡지에서 크게 다뤄질만 하네. 그렇게 말하면서 나온 것은 여고생 2명이었다. 그리고 그 점원부도 엄청 이뻤지. 잡지에 실려있던 대로였어. 동경하게 되네. 여성이 여성을 동경하는 모습을 처음 본 느낌이 든다. 아쉬운 듯이 가게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그녀들은 또 오자? 그래. 라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는 떠나갔다. 분명 세리자와 아야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가게의 중앙에 걸린 가게명은 시나몬. 그녀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말했던 카페이기 때문이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거운 문에 놀라면서 손에 힘을 주어 밀자 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났다. 방울 소리를 신호로 돌아본 것은 작은 몸집의 갈색머리 여성이었다. 어서오세요. 혼자이신가요? 내 뒤를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말한 점원에게 혼자예요 라고 대답하자 조금 전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었다. 무척 느낌이 좋은 카페다. 아니, 카페라기보다 찻집에 가깝네 라고 나는 직감으로 느꼈다. 점원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세리자와 아야카는 어디에 있는 걸까? 고개를 두리번 움직이며 걸었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한 채 나는 지정받은 자리에 앉았다. 주문이 정해지시면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점원에게 네 라며 미소를 짓고 메뉴를 본 뒤 주문할 것을 정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점원을 찾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자 카페의 주방이 보였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세리자와 아야카는 하얀 블라우스 위에 검은 앞치마라는 놀랄 정도로 시크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잡지에 실릴 정도의 카페니까
고등학생 2명이 동경할 정도인 사람이니까 분명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있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내 상상은 180도 뒤집혔다. 하지만 그 모습은 무척 아름다웠다. 그 유니폼은 그녀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쪽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묵묵히 일하고 있다. 나는 블렌드 커피를 주문하고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알아차려 주려나? 알아차리면 뭐라고 말을 걸어야만 할까? 어제 돌아가는 길에 무거운 분위기인 채로 헤어지고 만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겨우 타카야의 첫사랑이 시작됐네. 문득 요시키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미소를 훗 지었다.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저 이성을 한 번 더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저 그걸 기뻐하고 있다. 벚꽃을 싫어하게 되고 나서부터 나는 요시키의 말대로 여자를, 이성을 피하며 살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싫은 건 아니다. 연애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테리자와 아야카는 내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인 것이다. 어제는 안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져서 미안이라고 말해야 하나? 그게 아니면 근처에 들른 김에 와봤어. 좋은 가게네.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해야만 할까? 이성과 접하지 않은 공백기가 긴 내게는 조금 허들이 높은 행위였지만 어째서인지 마음은 두근거리고 있었다. 세리자와 아야카와 빨리 화해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주방에서 내가 주문한 커피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내 자리까지 가지고 와줄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커피는 조금 전 자리를 안내해준 여자아이가 내게 가지고 와주었고 커피를 다 내린 세리자와 아야카의 모습은 어느샌가 주방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저기요? 나는 테이블 위에 커피를 내려놓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네, 주방에 있던 분 세리자와 씨죠? 네, 맞아요. 아는 사이세요? 네, 대학 동기라서 가능하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방을 힐끔 봤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다. 주방에 있었던 것 같은데 휴식하러 갔나? 뒷문으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그녀는 뒤이어서 휴식 시간은 1시간 정도예요. 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커피를 남겨둔 채 가게를 나와 뒷문으로 돌아갔다. 1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아르바이트 중인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보다도 휴식 중인 그녀에게 말을 거는 쪽이 폐를 끼치지 않고 이야기하기 편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점포 입구를 나와 시계 방향으로 가게 밖을 걸으니 금방 뒷문이 보였다. 뒷문 앞에는 좁은 통로가 있고 길을 따라 쓰레기통 몇 개가 늘어서 있다. 그곳은 흡연구역으로도 되어 있는 모양이라 은색 원기둥 꼴 잿더리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 키가 큰 남자와 세리자와 아야카가 있었다. 남자는 긴 손가락에 담배를 끼우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행위는 남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세리자와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검지와 중지로 끼운 담배의 연기를 몸 안으로 들이마시고는 후 하고 바깥을 향해 내뱉었다. 무척 기분이 좋아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건 실로 불가사의한 풍경으로 보였다. 그곳에 있는 건 분명 세리제와 아야카인데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 보는 평소와 다른 그녀의 분위기에 나는 당황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자연히 다리가 움츠러들었다. 세리자와는 키 큰 남자가 무언가 물어보자 나른한 듯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웃었다. 내 앞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도 훨씬 입을 크게 벌리고. 남자가 세리자와를 유혹하고 있는 걸까? 그저 대화가 즐거운 뿐인 걸까? 그게 아니면 남자친구인가? 그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저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도, 그녀가 내리는 커피가 특히 맛있다는 것도.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다. 내가 모르는 그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천천히 다가갔다. 두 사람과의 거리가 줄어들자 남자의 말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남자 너한테 빠졌나?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내가 모르는 아르바이트 동료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어쩐지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를 느껴 다시 멈춰섰다. 아니, 빠지고 뭐고 정말로 그저 친구라니까. 그녀는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세리지와 상대로 눈길도 주지 않는 남자가 있구만. 최근에는 조금 좋은 느낌이려나 싶을 때도 있는데 말이야. 뭔가 좀 말이지. 거기까지 말했다가 그녀의 말문이 막혔다.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댔다. 뭔데? 걔 봄이 되면 조금 이상해져. 이상해진다니. 자기는 벚꽃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 뭐라고 할까? 조금 무서워. 걔 봄이 되면 눈이 다른 사람처럼 변해. 정말로 고백해도 괜찮은 건지 봄철에 걔를 보면 난 주저하고 말아. 봄철에 그 녀석은 싫어하는 거야. 좋아하지 않아? 묵직한 고통이 가슴 한가운데를 갈랐다. 그녀가 말하는 걔가 나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여름철에 나, 가을철에 나, 겨울철에 나는 좋아하지만 봄철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다. 나도 봄철에 내가 싫다. 어째서 그걸 몇 년 전에 알게 된 타인이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 자기 자신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몸 안에 퍼진 슬픔은 갈 곳도 없이 내 모든 것을 침식해 나간다. 손끝까지 저릿함이 퍼졌을 때 내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시끄럽게 소리를 냈다. 누구야? 두 사람이 이쪽을 돌아봤다. 이치... 그렇게 말한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근처에 왔으니까 들러봤어. 어제는 미안. 나는 어찌어찌 입을 열어 몇 번이나 연습한 말을 꺼냈다. 그 이상의 말은 내 안에서 사라졌다. 그녀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던 것이리라.
부드러운 몸이 막대기처럼 굳어져서 그저 나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 이게 현실이다. 사람에게는 수많은 얼굴이 있어. 수많은 본심이 있어. 그런 건 훨씬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 내 안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그럼 그 말만 하고 나는 카페를 뒤로 했다. 그녀가 내린 커피를 2모금 마셨을 뿐이었다. 여기에서 끊깁니다. 뭔가 되게 아련하면서도 절제되어 있는 사랑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직은 극 초반이지만 뭔가 내가 이 친구를 좋아는 하는데 약간 스스로 부정하면서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귀엽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더 읽다 보니까 약간 후끈한 내용도 많고요. 동시에 슬픈 내용도 많아요. 저는 정말 이런 소설 좋아하거든요. 제가 읽어보고 좋아서 여러분들도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해드리는 거라서 이런 책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다들 들어주실 거죠? 자, 그럼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다들 안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안녕.